새벽 2시 119 신고 전화가 울립니다. 제발요. 아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수진 씨는 7살 아들 도윤이를 안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노랗게 뜨고 숨소리마저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진 씨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8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었거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7살 도윤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좋아하는 레고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부엌에서 다음날 도시락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 이것 봐. 경찰차 다 만들었어. 도윤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우리 도윤이가 만든 거야? 응. 내일 유치원에 가져갈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엄마와 아들, 두 사람만의 소소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졸려. 도윤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어딘가 축 늘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도윤이가 레고 블록을 든 채로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괜찮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도윤아. 수진 씨는 반찬 만들던 것도 내팽개치고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리며 흔들어 깨웠지만 도윤이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더 무서운 건 아이의 얼굴색이었습니다. 평소 붉었던 볼이 점점 노래지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엄마야. 눈 떠봐.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어질 뿐이었어요. 수진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119요. 119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깨어나지 않아요. 침착하세요.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살이에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 호흡은 어떤가요? 수진 씨는 도윤이 가슴팍에 귀를 대보았어요. 숨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숨소리가 이상해요. 너무 빨라요. 알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아이를 옆으로 눕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계속 도윤이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요. 여기. 수진 씨는 아이를 안고 현관 앞으로 나갔습니다. 응급구조사 2명이 급하게 뛰어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놀다가 갑자기. 응급구조사가 도윤이 상태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어머님 같이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는 도윤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어요. 작은 얼굴에 큰 마스크가 씌워진 모습을 보니 수진 씨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구급차가 속도를 높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병원 가면 다 나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왔어요.
혹시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며칠 전부터 아이가 조금 피곤해하긴 했는데 그때 문득 아이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8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 도윤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헤어진 그 사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빠가 있었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8년 동안 혼자서도 잘 키워왔는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아니야. 나 혼자서도 충분해. 도윤이는 괜찮을 거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와서 도윤이를 들것으로 옮겨갔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수진 씨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무너질 듯 주저앉았어요. 주변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진 씨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거든요. 응급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의 바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간 수치가 비정상이에요. 혈액 검사 급하게 돌려주세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수진 씨 가슴은 더 심하게 뛰었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수진 씨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혹시 괜찮으세요? 넘어지실 뻔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수진 씨는 간신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보호자분, 담당 의사 선생님 들어오십니다. 간호사의 말에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진 씨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의사를 본 순간 수진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8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수진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아이 걱정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익숙한 눈썹, 그 따뜻했던 눈빛, 그리고 입가의 작은 점까지 틀림없이 현우였어요. 현우도 도윤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떨어질 뻔했죠. 그 순간 현우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까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복도의 다른 소음들도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도 모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현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울컥 올라왔지만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죠. 왜 여기에? 왜 하필 여기에 있는 거야? 시간이 영원히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불과 몇 초였을 거예요. 현우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개인적인 감정보다 앞섰던 거죠. 지금 아이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현우는 들것 위에 도윤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현우의 표정이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도윤이의 이마, 눈썹 모양, 심지어 잠들어 있는 표정까지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 아이가? 하지만 현우는 그런 생각을 애써 떨쳐냈어요.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간호사님,
청진기 좀 주세요. 현우가 도윤이 가슴에 청진기를 댔어요. 그런데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진료 과정이 오늘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진정해. 현우야. 그냥 환자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수진이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조금 빠르네요. 체온은 38.2도. 현우가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혈액 검사 급하게 돌리고 CT 예약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간 기능 수치도 확인해야겠어요. 네, 선생님. 간호사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현우의 시선은 자꾸만 수진 씨에게로 향했어요. 수진 씨는 아이 침대 옆에 서서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거든요. 8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이 아이는 혹시 현우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분,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나요? 현우가 의사로서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최대한 냉정하게 질문하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요. 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진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와 대화를 나누는 게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열이 나거나 아파한 적이. 아니요. 감기 정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에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진료 중간중간 자꾸만 도윤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이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특히 도윤이가 잠들어 있을 때 보이는 표정이나 코끝의 작은 점, 그리고 손가락을 움켜쥐는 벌이까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CT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현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네, 그럼 CT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도윤이를 CT실로 옮기는 동안 현우와 수진 씨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급하게 눈을 돌렸거든요. CT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어색했어요. 수진 씨는 의자에 앉아서 손톱을 뜯고 있었고 현우는 벽에 기대서서 차트를 들여다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반가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8년 전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현우와의 이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임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진실들. 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8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수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락도 끊어버린 그녀를 그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때 떠났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런 궁금증이 8년 동안 현우의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더군다나 수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까지 있다는 걸 보고 현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 아이의 아빠는 누구일까? 수진이 결혼을 했나? 하지만 결혼 반지는 끼고 있지 않은데. 현우는 슬쩍 수진 씨의 손을 확인해 봤어요. 왼손 약지에는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CT실 문이 열렸어요. CT 촬영 완료되었습니다. 방사선사가 나오면서 말했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수진 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판독실에서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현우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도윤이가 살짝 눈을 떴어요. 엄마.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수진 씨는 즉시 달려갔어요.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그 순간 현우도 멈춰서서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눈을 뜬 상태에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도윤이의 눈동자 색깔, 눈썹 모양,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까지 어디서 본 것 같은 강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현우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다시 잠들고 현우는 서둘러 판독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윤이가 잠들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보여준 손가락 빠는 버릇. 그건 현우 자신도 어릴 때 가지고 있던 버릇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CT실에서 나온 현우는 판독실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도윤이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왜 자꾸 저 아이가 신경 쓰일까? 판독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현우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도윤이의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간 조직 자체에도 심각한 손상이 보였습니다. 이런, 이 정도로 심하다니. 현우는 다른과 교수들과 급하게 상의했어요. 소아과 김 교수님, 이 정도 간 손상이라면 네, 당장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로서 이런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왜인지 이 아이에 대해서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선생님, 아이 상태가 급변했어요. 현우는 즉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산소 포화도 85%까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보고했어요. 수진 씨는 아이 침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현우는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고농도 산소 공급하고 수액 속도 조절해 주세요. 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도윤이의 상태는 쉽게 안정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혈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해요. 현우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30분 정도 응급처치를 한 후에야 도윤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현우는 수진 씨를 상담실로 불렀어요. 앉으세요. 수진 씨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우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어요. 도윤이의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독성 감염의 급성기 증상으로 보이는데 현우가 천천히 설명했지만 수진 씨에게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치료할 수 있어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죠? 수진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현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생체간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8년 동안 혼자서 키워온 소중한 아이가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제가 줄게요. 제 간을 가져가세요. 수진 씨가 울부짖듯 말했어요.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보호자분 혈액 검사와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현우도 마음이 아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검사 받을게요. 수진 씨는 즉시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1시간 후 나온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의 간 구조상 공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교수의 말에 수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제발. 복도에서 오열하는 수진 씨를 보며 다른 환자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픔이었거든요. 현우도 상담실에서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사로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지만 오늘만큼은 유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호자분,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직계 가족 검사가 가장 빠릅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수진 씨의 몸이 굳어졌어요. 8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 도윤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는 연락이 안 돼요. 수진 씨는 겨우 그런 말을 꺼냈어요. 현우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안 계시나요? 형제나? 없어요. 저희는 가족이 없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8년 전 수진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니. 저 아이의 아버지는 정말 어디 있는 걸까?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거지? 그때 도윤이가 실려온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났어요. 엄마. 수진 씨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도윤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고 얼굴은 더욱 노래져 있었습니다. 엄마, 배 아파? 괜찮아, 도윤아. 금방 나을 거야. 수진 씨는 아이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현우도 다가와서 도윤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확실하게 느꼈어요. 도윤이가 아플 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표정, 눈썹을 찡그리는 모습, 그리고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현우 자신이 어렸을 때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현우를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의사 아저씨. 응, 도윤아. 아저씨가 도윤이 아픈 거 낫게 해줄게. 현우가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가 엄마랑 닮았어. 도윤이의 그 말에 현우와 수진 씨 모두 얼어붙었어요. 아이들은 때때로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을 순수한 눈으로 볼 때가 있죠. 도윤이도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보면 볼수록 묘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도윤이가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작은 버릇들,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생각할 때 눈썹을 살짝 찌푸리는 버릇, 그리고 잠들 때 보이는 평온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현우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놀라웠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만약 그랬다면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도윤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7살. 8년 전 수진이와 헤어진 시기와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아이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모습도 이상했습니다. 현우는 복도 한쪽으로 물러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는 걸까? 하지만 이 이상한 기분은 뭐지?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아이 상태가 또 나빠지고 있어요. 현우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도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은 의심이나 추측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혹시? 현우는 도윤이의 응급처치를 마친 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현우는 난간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8년 전 수진이가 사라진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8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현우야, 미안해. 나 떠날게.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로 그녀는 현우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현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수진이가 다니던 병원, 그녀가 살던 원룸, 자주 가던 카페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떠났을까?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그때만 해도 현우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떠날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였어요. 현우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 한구석에 수진이가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만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진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7살 된 아들이 있다니. 그럼 수진이가 떠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뜻이었죠. 현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 8년이나 지났으니까 수진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윤이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 그게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나랑 닮았다고? 그냥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겠지.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눈동자의 색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아플 때 보이는 표정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가?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야, 어디 있어? 응급실에서 찾고 있던데. 동료 의사의 전화였어요. 아, 지금 내려갈게. 현우는 서둘러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 보니 도윤이의 상태가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간 수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간호사의 보고에 현우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 침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도윤아, 힘들지? 조금만 견뎌줘. 그 모습을 보니 현우의 가슴이 또다시 아파왔습니다. 저 여자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거지? 현우는 도윤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간 수치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식 수술이 정말 유일한 방법이야. 현우는 다시 한번 수진 씨를 불렀어요. 혹시 다른 가족분들과 연락해 보셨나요? 가족이 없다고 했잖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쌀쌀했어요. 그럼 아이 아버지는 정말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수진 씨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락할 수 없어요. 그 대답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보였어요.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죠. 왜 연락할 수 없다는 거지? 아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현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도윤이가 잠깐 눈을 뜨더니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의사 아저씨, 저 죽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아저씨가 꼭 낫게 해줄게. 진짜요? 약속해요? 도윤이가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현우는 그 작은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해. 꼭 낫게 해줄게. 그 순간 현우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아이를 꼭 살려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서는 뭔가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윤이가 무의식적으로 보인 작은 버릇에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할 때 코끝을 살짝 긁는 버릇. 그건 현우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버릇이었거든요. 이건 우연의 일치야?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윤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동자의 색깔, 이마의 넓이, 귀 모양, 심지어 손가락의 길이까지 모든 것이 현우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때 현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8년 전 수진이가 갑자기 떠난 것, 7살 된 아이의 존재, 그리고 아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수진이의 모습까지. 혹시 도윤이가 내 아들일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현우는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8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만약 그랬다면 수진이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현우는 전담 교수실로 향했어요. 교수님, 혹시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간 이식 공여자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 갑자기? 제가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담 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 선생, 그건 너무 위험한 결정 아닌가요?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인데.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단 검사받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저 아이 살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현우의 간절한 표정에 교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우는 응급실로 돌아가서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수진 씨는 깜짝 놀라며 현우를 바라봤어요. 안 돼요. 왜 당신이?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은 남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가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수진 씨도 알고 있잖아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8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먼저예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 받겠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도윤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나오면 8년 동안 숨겨온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현우는 검사실로 향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내 예상이 맞기를.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8년 동안 아이 곁에 있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수술실 앞에서 현우는 마지막으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꼭 살려줄게. 꼭. 그 순간 현우는 확신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아이를 꼭 살려내겠다고. 우가 검사실로 향한 후 수진 씨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8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곧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들통날 줄 알았어. 1시간 후 현우가 검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시간 정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야기 좀 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떠났어? 8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저 아이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말할 수 없다고?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8년 전과 똑같은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알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현우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수진 씨의 손을 덮었어요. 제발 말해줘. 8년 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알아?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당신 어머니하고 누나 때문이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누나까지? 8년 전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했을 때 기억나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지옥이 시작됐어요. 수진 씨였죠? 현우 어머니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수진을 만났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옆에는 현정도 함께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현우의 가족을 처음 보는 자리였거든요. 앉아요. 현우 어머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우리 현우와 언제부터 만났나요?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현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6개월 만에 벌써 결혼 생각을 하다니. 참 빠르네요. 수지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
현우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어머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 현우와 헤어져 주세요. 예.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들리지 않았나요? 현우와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현정이 가세했어요. 언니 말이 안 들려요? 우리 현우와 헤어지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현우에게 어울리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시골 출신의 가난한 집딸이 의사 집안과 결혼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떻게 조사했어요? 다 조사했다고요. 현정이 소리쳤어요.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 딸이잖아요. 부모님은 빚더미에 앉아있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개인정보를 다 캐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신 학비도 다 장학금이었죠?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신히 연명하는. 그만해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저희 병원을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앞으로 병원 이사장이 될 사람이라고요. 현우 어머니가 계속했어요. 그런 사람의 부인이 되려면 최소한 문벌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랑하고 있어요. 수진이 간신히 말했어요. 사랑? 그런 게 우리 집안에 도움이 돼요? 현정이 비웃었어요. 현우는 의사 집안 딸과 결혼해야 해요. 서로 도움이 되는 결혼을 말이에요. 현우 어머니는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수지는 그 수표를 보고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돈으로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현우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의 병원 생활이 지옥으로 변했어요. 수진 씨, 원장님이 찾으세요. 간호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실에 들어가니 현우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와요, 수진 씨. 어머님, 왜 여기에? 저는 우리 병원 이사장이에요. 몰랐나요? 현우 어머니의 미소가 섬뜩했어요. 어제 제 말 생각해 봤어요? 저는 현우를 사랑해요. 그래요? 그럼 계속 일해보세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날부터 시작된 것은 체계적인 괴롭힘이었어요. 수진, 왜 이렇게 늦어? 수진 씨, 또 실수했네요. 약물 용량 틀렸잖아요. 사소한 실수들이 모두 크게 확대되었어요. 평소라면 넘어갔을 일들도 모두 문제가 되었죠. 더 심각한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수진 씨, 요즘 왜 그래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원장님이 계속 뭐라고 하시던데. 동료들도 하나둘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현정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현정은 간호사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현정 씨, 오늘 왜 왔어요? 현우 보러 왔는데 구경도 할 겸요. 현정은 의도적으로 수진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수진 씨구나.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현우랑 사귀는 간호사. 현정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우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무슨 고민이요? 어떻게 헤어질까 하는 고민이요. 주변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현우 선생이 헤어지려고 해요? 정말이에요? 쉿, 조용히 해요. 현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 말로는요. 너무 차이가 나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차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안, 학벌, 경제력? 모든 게 다르잖아요. 현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현우는 의사고 당신은 뭐 그냥 간호사고. 그 말에 주변 간호사들이 표정을 굳혔어요. 우리도 간호사인데. 아, 미안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현정이 가짜로 놀란 척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현우는 의사 집안 딸과 결혼할 예정이에요.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저 일이 있어서. 벌써 가요? 아직 할 말이 많은데. 하지만 수지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뒤에서 현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 말로는 정말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결혼하자고 해서. 2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수진, 큰일 났어. 동료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세병동 김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예. 뭘로 치료하셨는데요? 당신이 준비한 약물로. 수지는 급하게 세병동으로 뛰어갔어요. 김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된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약물 과다 투여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처방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처방전을 보는 순간 수지는 경악했어요. 분명히 자신이 쓴 용량의 5배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상해.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닌데. 수진 씨, 이거 당신 필체 맞잖아요? 맞지만 용량을 이렇게 많이 쓸 리가. 그때 현우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님, 수진 간호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뭐라고요? 현우 어머니의 연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병원에서 그런 실수가. 죄송합니다. 수진 씨. 현우 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현우 어머니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때요? 이제 좀 현실을 알겠어요? 뭔 말씀이세요? 처방전 조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펜으로 더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일부러. 저는 병원 이사장이에요. 이 정도 일은 식은 죽 먹기죠. 현우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지금 당장 사표 써서 나가든지 아니면 의료사고로 고발당하든지 선택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간단해요. 우리 현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문이 열리면서 현정이 들어왔어요. 엄마, 잘 되고 있어? 응. 이제 마지막 단계야. 현정이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 아직도 안 포기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현정이 폭발했어요. 우리 가족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제가 언제. 현우는 의사야. 의사. 당신 같은 촌년과는 격이 다르다고. 현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골에서 똥돼지나 키우던 집딸이 감히 의사와 결혼한다고? 그만해 주세요. 그만하라고? 당신이 먼저 그만해야지. 현정이 수진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찍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저는 현우를 사랑해요. 사랑? 웃기지 마. 돈 때문이겠지. 현우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수진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지금 당장 우리 현우 앞에서 사라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거부하면 이 의료사고 건으로 당신을 고발할 거예요. 그럼 다신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겠죠? 수지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현정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당신 부모님 빚이 엄청 많던데요? 그건 부모님과 상관없는
상관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압력을 넣으면 당장 빚 독촉 들어갈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부모님까지, 부모님까지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현우 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했어요. 선택하세요. 당신 하나 포기하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나요. 그날 오후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정이 병원 로비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응, 맞아. 우리 현우 사귀는 그 간호사.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통화를 한 거였어요. 진짜 한심해. 시골에서 올라와서 의사 꼬시려고. 그러게. 신분도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수진을 바라봤어요. 의사들은 원래 의사끼리 결혼하는 거야. 간호사 따위가. 따위. 수진이 참다 못해 다가갔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따위라고 해? 당신이었어? 현정이 가짜로 놀란 척했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 유명한 수진 간호사예요. 유명한? 우리 현우를 꼬시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 의사 꼬시는 간호사라고?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요.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어요. 2주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이튿날 현우 어머니가 다시 수진을 불렀어요. 임신한 거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모르겠어요? 현우 어머니의 미소가 악마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정도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우리 현우 아이라고 우기려는 건 아니죠? 뭔 말이에요? 당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우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DNA 검사하면. DNA 검사? 현정이 비웃었어요. 우리가 그런 검사 받을 거라고 생각해? 현우는 원할 거예요. 우리 현우는 당신을 이미 포기했어요. 현정의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제 현우가 직접 말했는데요. 현우가 그런 말을. 수진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서 힘들다고. 현정이 거짓말을 했지만 수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요. 현우 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 아이, 절대 낳지 마세요. 예. 우리 핏줄에 그런 천한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수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격이 다른 거예요. 현정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의사 집안이라고. 당신은 시골 농사꾼 딸이고. 그것이 무슨 상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야. 현우 어머니가 최후의 협박을 했어요.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당신이 의료계에서 어떻게 매장될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수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혼자 도망쳐야 했어요. 현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누나가 그런 짓을 8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다 상관없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도윤이에요.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어머니, 누나,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정말로 수진과 도윤이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8년 전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어요. 현우와 수진 씨는 검사실 앞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수진 씨는 손톱을 뜯으며 불안해했고 현우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가 내 아들이라면 8년 동안 아빠 역할을 못해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현우는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도윤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발 현우가 공여자가 될 수 있기를. 아이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전담 교수가 차트를 들고 나왔어요. 표정이 꽤 놀라 보였습니다. 현우 선생, 보호자분. 교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런데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 씨도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어요. 교수는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아이와 현우 선생님의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현우는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찰컥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죠.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고 숨을 참았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은 또 달랐습니다. 혈연 관계라는 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부자관계입니다. DNA 일치율이 98.7%로 나왔습니다. 교수가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간 이식도 가능합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교수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내 아들이야. 현우는 벽에 손을 짚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현우 선생, 괜찮으세요?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현우는 겨우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내 아들이야? 현우가 수진 씨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8년 동안 혼자서 키운 거야? 네. 왜 말하지 않았어? 현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내 아들인데.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알아요. 알지만 수진 씨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이 수술이 먼저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그 말에 현우와 수진 씨 모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도윤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언제 할 수 있나요? 현우가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으며 물었어요.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아이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교수가 자리를 떠난 후 현우와 수진 씨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어요. 현우야.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8년 동안 현우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8년 동안 나 몰래 내 아들을 키웠다는 게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야? 현우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어요. 내가 아버지라는 것도 모르고 아이가 아프다는 것도 모르고.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만약 오늘 이 일이 없었다면 계속 모르고 살았겠네? 수진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도윤이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어? 아무것도. 아빠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빠가 누군지는 모르죠. 물어보면 그냥 멀리 있다고 했어요. 현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을 텐데. 혹시 아빠를 그리워했어? 많이요. 다른 아이들 아빠가 오는 걸 보면 울 때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도 구석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을 찾던 아들, 아빠가 없어서 울었던 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줘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보호자분들, 아이가 깼어요. 현우와 수진 씨는 급하게 도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이는 침대에서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엄마, 도윤아, 엄마 여기 있어. 수진 씨가 아이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보았습니다. 의사 아저씨. 응, 도윤아. 현우가 다가갔어요.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나을 수 있어요? 응, 꼭 낫게 해줄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속해요? 도윤이가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현우는 그 작은 손가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아들의 손가락이야. 약속해. 아저씨가 꼭 낫게 해줄게. 현우는 아빠가라고 말할 뻔했지만 급하게 아저씨가로 바꿨어요. 아직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꼭 살려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게. 수술은 내일 아침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도윤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놓친 시간들,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8년 전 못다한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하나, 아들을 살리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수술 전날 밤
수진 씨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밤새 기도했어요. 도윤이와 현우 두 사람 모두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둘 다 안전하게. 새벽 5시 수진 씨는 병원 앞 작은 교회로 향했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 이른 새벽임에도 몇 분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저는 종교가 없지만 오늘만은 간절히 부탁드려요.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도윤이와 현우를 지켜주세요. 제가 대신 아프고 제가 대신 위험해져도 되니까. 저 두 사람만은. 기도하는 동안에도 8년 전의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현우 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병원에서 당했던 모욕들, 그리고 혼자 출산해야 했던 그 두려운 밤까지. 그때 정말 무서웠어. 진통이 시작됐는데 혼자였으니까. 도윤이를 낳던 날 수지는 정말 혼자였어요. 병원에서 쫓겨나고 가족도 없고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이를 봤을 때 모든 게 괜찮아졌어. 갓 태어난 도윤이는 현우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특히 잠들어 있을 때의 평온한 표정은 현우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현우가 알게 됐구나. 수진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새벽 6시 수진 씨는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수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도윤이는 수술 전 금식으로 인해 조금 힘들어했지만 용감하게 견뎌내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도윤아.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현우는 수술 준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우 선생, 정말 괜찮으신 거죠? 아직 마음을 바꾸셔도. 담당 교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괜찮습니다. 꼭 해야 하는 수술이에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의사로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이 수술은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왔어요. 도윤이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수진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무섭지 않게 해줄게. 엄마가 계속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엄마, 나 용감하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 도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살 아이치고는 정말 씩씩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도윤이가 들것에 누운 채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현우도 수술복을 입고 다른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진 씨와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맙다는 소리는 나중에 들을게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긴장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전 8시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수진 씨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이 시간 후 담당 간호사가 나와서 중간 보고를 해주었어요. 두 분 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수진 씨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4시간째 또 다른 보고가 왔어요. 도윤이 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우는 어때요? 현우 선생님도 잘 되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6시간째 되었을 때 갑작스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수술실 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의료진이 뛰어나왔어요.
혈액 더 가져와. 지혈 겸용 기구 추가로. 수진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에게 급하게 물어봤지만 모두들 너무 바빠서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없었어요. 수술실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선생 혈압 급강하.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현우 쪽 수술에서 갑작스런 혈관 파열이 일어난 거였어요. 수진 씨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안 된다고.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주변의 다른 환자 가족들도 수진 씨의 모습을 보며 함께 걱정해 주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최고잖아요. 그래요, 힘내세요.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런 위로의 말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현우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도윤이를 살리려고 현우가 위험해진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현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수혈 계속. 지혈점 확보했나요? 심박수 불안정해요. 주임 교수가 직접 집도하며 지시를 내렸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현우는 우리 동료야. 현우는 의식을 잃은 채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한편 도윤이 쪽 수술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식된 간 조직이 잘 자리 잡고 있어요. 혈류도 정상이고 거부 반응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위험한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8시간째, 9시간째.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현우의 상태는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복도에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부인, 좀 앉으세요. 쓰러지시겠어요. 간호사가 부축해 주었지만 수진 씨는 제대로 앉을 수도 없었어요. 11시간째,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주임 교수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급하게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교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수술복이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두 사람 모두.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살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현우 선생은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도윤이는요? 도윤이는 이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 속도도 빠를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복도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13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모두 살아남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회복은 아직 장담할 수 없었어요. 수진 씨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두 사람을 돌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8년 만에 다시 뭉친 가족.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이 고난이 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3일째, 현우가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에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현우 선생님,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수진 씨도 연락을 받고 급하게 중환자실로 뛰어왔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두 사람을 돌봤거든요. 현우야.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아직 초점이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현우가 처음으로 수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 살았구나. 당연하지. 당연히 살아야지.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는 어떻게 됐어? 현우의 첫 번째 걱정은 아들이었어요. 수술 직전까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괜찮아. 도윤이는 정말 괜찮아. 회복도 빨라서 내일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대. 정말? 현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이식이 성공한 거야? 응, 완전히 성공했어.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붙었대. 현우는 눈을 감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8년 만에 알게 된 아들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 씨가 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도윤이가 어떻게 됐을지. 이제 됐어. 이제 우리 아들 괜찮잖아. 현우가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수진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8년 만에 듣는 우리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날 오후 도윤이가 휠체어를 타고 현우가 있는 중환자실로 왔어요. 의사 아저씨. 도윤이의 밝은 목소리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아, 아저씨 보러 왔어? 네. 엄마가 아저씨 때문에 제가 나았다고 했어요. 도윤이는 현우가 자신에게 간을 나눠준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아버지라는 사실은 모르지만요.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가 작은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현우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손. 처음으로 제대로 잡아보는 손이었거든요. 도윤아. 네. 아저씨가 도윤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뭐예요? 아저씨가. 사실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현우야. 현우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현우의 누나인 현정도 함께 있었어요. 수진 씨는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8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어머니, 누나. 현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직 가족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수술을 받았다는데. 현우 어머니는 현우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수진 씨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도윤이는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수진 씨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현우야,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봐. 현우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현정도 수진 씨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8년 전에 사라졌던 그 여자 아니야? 왜 또 나타난 거야? 누나, 조용히 해. 현우가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진 후였어요. 아니, 정말 신기하네. 8년 만에 나타나더니 우리 현우를 이용하려고? 현정의 말에 수진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도윤이가 무서워서 수진 씨 치마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순간 현우 어머니가 도윤이를 보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 아이가 혹시. 어머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현우가 급하게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챈 상태였어요. 설마 이 아이가 네. 그렇습니다. 현우가 결국 인정했어요. 도윤이는 제 아들입니다. 중환자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현정이 먼저 폭발했어요. 뭐, 내 아들이라고 8년 동안 숨겨놨다는 거야? 누나,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또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현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8년 전에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까지 데리고 와서 그만해. 현우가 큰 소리를 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현우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네요. 8년 전과 똑같은 싸늘한 목소리였어요. 8년 전에는 돈으로도 안 되더니 이번에는 아이를 미끼로 쓰는군요. 어머니, 현우가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계속했어요. 우리 현우가 의사라는 걸 이용해서 아이 수술비 때문에 접근한 거죠? 수진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울어? 도윤아, 괜찮아. 수진 씨가 아이를 달랬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현우야, 누워있어. 아직 회복 안 됐잖아. 간호사가 급하게 말렸지만 현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현우야, 너 정신 차려. 이 여자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알잖아. 현정도 가세했어요.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안 나? 의료사고 내고 도망간 여자야. 그 말에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현정은 더욱 독설을 퍼부었어요. 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병원에서 환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누나. 현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보호하려는 모습에 현우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수진아, 도윤이 데리고 나가자. 현우가 침대에서 억지로 일어나려고 했어요. 안 돼, 현우야.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수진 씨가 말렸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누나. 마지막 경고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로 가족과 인연을 끊겠어요. 현우야,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현우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수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다 알아요. 현우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8년 동안 제 아들을 못 보게 한 것도, 수진이를 쫓아낸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세요. 현정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현우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 제 행복을 빌어줘야죠.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와 도윤이가 제 가족이에요. 이제는 그들을 보호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수진 씨는 눈물이 났어요. 8년 전에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현우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윤이도 현우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저씨, 정말 저희를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럼 도윤아. 현우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보호해 줄게. 아빠? 도윤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응. 아저씨가 도윤이 아빠야. 그 순간 도윤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요? 정말 제 아빠예요? 응, 정말이야. 현우 어머니와 현정은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수진이와 도윤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두 사람은 결국 중환자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족 3명만 남았습니다. 아빠. 도윤이가 처음으로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응, 아들. 현우도 처음으로 도윤이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수진 씨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한 달 후, 2사람 모두 완전히 회복했어요. 현우는 병원을 나와서 수진 씨와 도윤이가 살고 있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돈과 권력보다는 소중한 가족을 택한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3사람은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현우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8년 늦었지만 다시 한번 프러포즈하고 싶어. 현우야.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나와 결혼해 줄래?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네. 와. 엄마 아빠 결혼해. 도윤이가 엉덩이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3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8년의 아픔과 이별을 겪었지만 결국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가족. 이제는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거였어요. 병원 건물을 뒤로하며 걸어가는 3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한 저녁 노을의 실루엣으로 남았습니다. 정말로 해피엔딩이었어요.